예,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포인트가량 조정인 약세니까요. 뭐 조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조정인데 코스닥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코스닥은 1.5% 12포인트 하락이라 조정폭이 큽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부터 보면 빅테크들이 실적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 좋다가 그죠? 네네. 뭐 좀 주춤합니다. 지난주도 좀 약했는데요. 미국 상황 주요 지표 흐름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뒷심이 좀 약했죠. 일단 금요일장에서 미국에서 나온 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이 되었고요. 부채 한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서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는 예상한 수준이었어요. 서프라이즈 네거티브하지 않아서 4.5% 정도니까 비슷했죠. 근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높았습니다. 3.2%로서 예상의 2.9% 또는 그 전 4월 달에 3.0%보다 퍼센트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가장 높다 그래서 여전히 영어로는 스티키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6개월 내 최저치인데 전월 달마다 60 이상이었는데 소비자 심리 예비치지만 57.7, 기대 지수 53, 현재 여건 지수 64로서 다 예상보다 하회해서 좀 경계 심리를 여전히 가지고 이번 주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일정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은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5월 19일 날 있는 G7 미팅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구체화하느냐 이 정도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으로서는 내일이죠. 화요일 날 중국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지표, 고정자산 투자 포함해서 소매 판매 등이 나오는데요. 이전 그 3월달 데이터가 좀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월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 산업 생산은 한 10% 초반 중반, 소매 판매는 2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나오면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지표는 뭐 그다지 서프라이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4월의 소매 판매, 뭐 핵심망 이런 것도 전월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실적은 그 월마트 정도 보시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 시간으로 19일 아침 18일 날 나오고 IT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장비 회사가 19일 날 저녁이니까 오전이니까 20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토요일 날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당면한 사실 현안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G7도 안 갈 수다 이렇게 뭐 배수진을 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 좀 시장을 괴롭히는 이슈이거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네, 괴롭힐 것 같고요. 역발성으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면은 그리고 5월 말에 혹시라도 이제 부채 협상이 조금 타결이 되면 양보해서 그러면 6월부터 분위기가 좋을 텐데 어느 것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5월 15일 날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다 공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는 한 며칠 정도는 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큰 매크로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변수로는 작용을 못할 거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오실 때마다 이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후배 리포트들이 쓴 종목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볼까요? 네. 엔터하고 네.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엔터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적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내용상 봤을 때 좋아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한 곳이 4군데나 나왔어요. 네. 목표 주가의 그 절대치는 좀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8만 원 초반부터 8만 2천 원부터 9만 6천 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상향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목표 주가가 높았던 NH부터 하나하나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블랙핑크의 인지도가 이제 글로벌 사이즈로 간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핵심에다가
베이비 몬스터라고 신인 나오는 것이 여름부터인가 데뷔가 목전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이젠 단일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줬던 할인 요인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서 멀티플을 35배까지 높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9만 원 중반까지도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9만 원 초반까지 보는 리포트가 있는데 9만 2천 원.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블랙핑크. 그런데 이분은 베이비 몬스터가 아직 반응이 안 됐다. 베이비 몬스터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교보증권에서는 9만 원 했는데 비슷한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디 투어할 때 규모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어닝이 높아졌는데 목표 주가는 왜 9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느냐? 목표 PER이 아직 27명을 봤을 때는 리레이팅까지는 아직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9만 원 이하 또는 9만 원 넘는 이런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하면은 맨 마지막에 봤을게요. 한화에서 나온 리포트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대의 업사이드자 또 다운사이드 변동성이 있는 거는 아직 끝 블랙핑크 하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 역시 멀티플은 앞전에 한 것처럼 35배보다는 낮은 25배를 치니까 이 하나는 목표 주가 가장 낮죠. 82,000원. 그래도 지금 주가보다는 업사이드가 있습니다만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정도는 장이요. 디펜시브하고 좀 이렇게 어느 한 섹터가 큰 뭐 2차 전지고 이런 걸 다 흡수하거나 반도체주가 어닝이 바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매크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 엔터테인 같은 실적이 또박또박하고 아직은 기대할 게 있는 주식은 뭐 올라가는 속도는 차이가 있더라도 시세가 아직 금방 꺾일 가능성보다는 그 상향에 더 좀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동감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섹터 쪽을 반도체나 IT 쪽으로 이제 오래 하셨고요. 뭐 반도체 뭐 수율이나 생산, 캐파 이런 거를 쭉 보셨는데 이제는 걸그룹 이름도 외워야 될 그죠? 네, 그러게요. 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죠? 그만큼 이제 이 K 컨텐츠 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이제 커가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그렇죠.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만 해외 수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YG엔터를 엔터 가운데 봐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KNJ라고 있습니다. 소부장. 작은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에서 소재주고요. 식각할 때 쓰이는 뭐 이렇게 소재가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SIC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그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다가 삼성향으로 반도체 이 소재가 들어가는 게 본격화된 작년부터예요. 그런데 반도체 소재는 좋은데 한편으로 매출 중에서 그 2차 전지 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에서는 흑자 적자를 못 냈는데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2차 전지 향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2차 전지로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했다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가서 TP가 25,000원으로 지금 17,000원 주가 되는데 상향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한투에서 가져온 건데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SIC 윙 이게 반도체 소재거든요. 보시면 189억 중에서 136억이니까 이게 핵심이죠. 하지만 한 50억 되는 것이 2차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는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말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실적 자체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다이렉트로 공급하거든요. 그걸 애프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장비 회사를 통해서 받는데 소재를 이제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장비 업체를 제외하고 바로 이런 소재 업체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은 우리 KNJ라든지 또는 월덱스 이런 회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KNJ의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핵심이 실적이 나왔고요. 하나 중요한 건 실적 전후에서 공시가 난 게 있는데 2차 전지 부품 생산용 자동화 장비 수주를 해서 126억. 이 회사가 매출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LG에너지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는 실적은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에 상향 조정이 있어가지고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그거는 과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까 SIC 윙이라는 건 삼성전자 마켓시가 늘어간다는 거 하고 실적 좋았고 2차 전지는 새로운 산업군 나가기 때문에 멀티플이 좀 과거보다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PER이 올해 기준으로 8배, 9배, 내년 기준으로 6배니까 좀 소규모 회사에 대한 멀티플 디스카운트를 잡더라도 뭐 앞자리가 바뀌는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 KNJ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한 기업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2차 전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실 기업은요. 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는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건 추가 조정이 있고 나서는 다시 한번 관심이 가질 때가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그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양극재가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음극재 네. 또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회사의 그 어떤 레피테이션 이슈가 없는 그런 주식을 본다면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나노신소재가 다음에 관심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나노신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도전제 회사입니다. 일단 나노신소재 자체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석 달 전, 2달 전에 나온 리포트가 신한에서 나온 게 15만 7천 원인데 이 당시 뭐 주가가 13만 원이고 지금도 빠져서 12만 원이니까 네. 업사이드가 당장에 쉽지 않아 보이죠. 주가 미리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노 신소재 말 그대로 CNT, 카본을 다루는 나노 튜브라는 이게 있습니다. 도전제는 뭐냐면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음극재가 역할을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것이 CNT 스터디인데 한국에 이런 회사가 지금 별로 없는 거죠. JO는 거기 소재를 원재를 만든 회사고 우리는 그걸 받아와서 JO한테 받아와서 분산재랑 같이 해가지고 슬러리 형태로 CNT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말이죠. 음극재는 뭐로 만들죠? 흑연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예. 근데 흑연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많이 그렇죠. 있었죠. 실리콘을 5%, 10% 첨가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성능이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이제는 그 스페이스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럼 그만큼 양극재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5%에서 향후 10% 이렇게 올라가면은 밀도와 충전 속도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리콘 넣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실리콘 팽창이 일어나서 리튬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리콘이 팽창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영향이 나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팽창 이슈를 잡아주는 것이 도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CNT 조전제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CNT 카본 나노 튜브 도전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대신 요거 뭐 시간이 바쁘니까 넘어가는데 실리콘을 집어넣으면은 300%는 팽창이 됩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 이내로 낮추는데 CNT 조전제가 어느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코팅이라든지 바인더라든지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CNT 조전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리튬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튬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팽창을 좀 막으면서 충방전 과정에서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CNT 나노튜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5% 첨가하고 10% 첨가하고 하면은 첨가하지 않을 때보다도 30% 또는 70% 이상의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는데 팽창이 되니까 이게 CNT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오늘 요거 가져왔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CNT 나노튜브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멀티플을 내년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말이죠. 지금 주가,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1조 4천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0% 이상의 조정이 있게 되면은 아마 멀티플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레인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후부터는 아마 관심 종목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 세 곳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